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4일 목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미국 시장 엄청나게 뜨거운 장으로 하루를 뒤덮었는데요. 주식 시장이 이제 거침없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겁이 없어졌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소폭 감소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오늘은 Fear and Greed부터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뉴트럴로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람들은 슬슬 긍정과 희망론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활기에 넘쳤던 비관론자들의 말이 조금씩 수면 아래로 들어갈 것이고요. 쭈그러들었던 긍정론자들의 강세 발언들이 앞으로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뉴트럴 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비관론자가 빠졌을 때는 기회죠. 이 Fear and Greed가 Fear and Extreme Fear 이럴 때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기회의 공간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긍정론으로 바뀔 것이고, 특별히 이번에 비관론으로 빠졌던 사람들이 긍정론으로 돌았으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각방꿀 말고 각방꿀 단기적으로는 각방꿀 맞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틀려, 각방꿀이.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저 오늘 오후 반차입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오후 반차. 자, 환호하라. 자, 각도기 반차다. 자, 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지? 한국 시장 오를 때 됐는데 딱. 원래 제가 지난주부터 오늘 오후 반차라고 했잖아요. 신기하다, 진짜.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심리도가 뉴트럴에서 그리드로 넘어가는 국면이면 아마 분명히 비관론자들은 사라지고 긍정론자들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결정타는 뭐냐면 비관론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제가 시장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좋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는 정말 위험해졌다, 이렇게 시장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납니다. 엄청나게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특별히 대표주들을 많이 올랐는데 메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모두 다 2% 이상 크게 올랐고, 의외로 반도체 주식들도 올랐습니다. AMD가 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어제 장외에서 5% 빠졌었거든요. 그걸 1% 손실로 마감을 했으니까 굉장히 강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반면에 어디가 빠졌다? 유가가 빠지니까 오른쪽 끝에 에너지주들이 상당폭 빠졌다. 네, 유가가 $90가 됐는데 4%가 빠졌는데, 4%대가 빠져 94달러에서 $90까지 빠졌는데 어떻게 유가 관련된 기업들이 빠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빠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유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 오늘 짱 한마디. 참, 미국 유가 올라가니 여행도 못 가는구나. 미국은 유가가 오르니 여행도 못 다니는구나. 이게 오늘 짱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자, 휘발유 소매 가격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4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지금 대략 한 4.1 몇 이렇게 평균가죠. 또 0.62%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내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년 대비의 흐름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전년 대비의 상승폭이 고점이 55% 올랐었는데 이제는 전년 대비 30.8% 오른 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휘발유 가격, 소매 가격이 $3대에 접어들면 3.5가 목표가 되겠죠. 목표치는 3달러대에 접어들게 되면 시장 심리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시장이 오늘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거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굉장히 재밌는 날이었는데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죠? 네, 증산을 할 것이다 했습니다. 얼마? 10만 배럴. 얼마? 10만 배럴.
그게 뭔데? 7, 8월 증산량이 얼마였냐면 64만 8천 배럴이었어요. 근데 얼마? 10만 배럴. 뭐지? 훅 떨어졌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가가 올라야 되는 것이죠. 유가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야, 오펙 플러스, 야, 사우디가 완전히 미국 버렸구나. 러시아, 중국 한 편이네. 많이 사주니까. 아, 역시 고객사 중심으로 재편되는구나. 사우디의 마음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야, 유가가 많이 올랐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도 96달러대까지 떨어졌고, WTI는 유가가 9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90달러 붕괴 임박한 분위기인데요. 자, 말씀드렸었죠. 유가 흐름들이 98달러가 넥라인인데, 자, 한번 차트 볼까요? 유가, 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요거 한번 1년치 한번 볼까요? 자, 1년치로 한번 볼게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1년치 보시면 저 위에 왼쪽에 꼭지 찍고 떨어졌다 다시 상승할 때 그 밑단 있죠, 밑단. 그 밑에. 예, 그게 98달러야. 요번에 보세요. 반등하다 98달러에 걸렸어. 그래서 저는 뭐 차트는 잘 안 보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이 98달러가 되게 중요하다. 저 위에 그 올라가다가 지금 눌렸잖아요. 저 위에. 98달러로 위로 올라가면 다시 위에서 노는데 넥라인에서 걸려서 반등을 한 거니까. 근데 넥라인에 걸려서 지금 꺾였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 기술적으로는 자, 이제는 요 90달러 선, 저 왼쪽에서 주춤했던 저 90달러 선이 깨지느냐 마느냐, 요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 90달러 때까지 떨어지면 기술적으로는 이제 하방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저 차트에서 보면. 그쵸? 차트가 모든 것을 얘기하진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증산 규모가 줄었는데도 주가가 올랐다. 자, 왜? 미국에서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 주간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446만 7천 배럴 증가. 그래서 총 4억 2,655만 배럴. 근데 지금이 어떤 때냐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지금 서울에 차가 조금 덜한가요? 네. 지금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휴가 시즌인데 미국은 차 타고 뭐 외국은 안 나가잖아. 미국 사람들은 주로 외국은 많이 안 나가요. 자기네 나라도 갈 데가 많고 일반인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얼마나 된다고? 얼마 안 되지. 그러니까 휴가 시즌에는 거기 또 세단이나 이런 차가 훨씬 많잖아요. SUV도 있긴 하지만 휘발유 소유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예상은 70만 배럴 감소했는데 오히려 446만 배럴 늘었습니다. 휘발유 재고 볼까요? 휘발유 재고 예상은 얼마였냐? 130만 배럴 감소. 왜? 드라이빙 해야지. 근데 16만 3천 배럴 증가했어요. 네. 그렇죠. 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야, 미국이 유가가 오르니까 여행도 못 가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정말 심각한 사회였구나. 돈 없는 사람들이 이번에 돈 좀 있으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그 회사도 그만두고 막 이럴 정도의 분위기였구나. 사람들이 진짜 난리를 하면서 사는구나. 날품팔이구나, 얘네들. 야, 심각하네. 그건 2008년 이후에 더 심각해졌죠? 그래서 이제 1%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99 운동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99대 1 이러면서. 왜냐하면 은행들의 과도한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들을 벌어졌는데 구제금융에 의해서 미국의 은행들은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돈잔치를 벌였고 그다음에 주식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난리를 하면서 그냥 살았으니까 임금도 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 거죠. 돈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면 임금도 크게 못 오르고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진 거죠. 안 그래도 그게 굉장히 커서 문제가 있었던 사회였는데, 자, 오늘 이 휘발유 재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전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휘발유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여행도 못 간다. 이런 상황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정말 심하다. 한국도 그런데 미국이 정말 심하구나. 이거는 아주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미국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미국 주식시장이 좋을지라도 항상 여기에 대한 경계감들은 일부 가져가면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일만 해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자, 미국 사회를 보면 한국 사회도 부익부 빈익빈이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심하죠. 자, 그러면 어떠냐? 자산 자본가들의 부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노동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부는 노동소득에 국한되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익부 빈익이 계속 커지고 이번처럼 돈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훨씬 더 팍팍해진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심리 이번에도 보시면 바닥에선 두렵고 팔고 싶고 고점에서 흥분되고 사고 싶죠. 그래서 증시각도기 TV와 함께 여러분 가셔야지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게 됩니다. 네, 이번 사이클을 보시면 알겠죠. 사이클이 한 3번 정도 가야 돼요. 이제 한 사이클을 간 거예요. 오르막 사이클, 내리막 사이클, 이제 한 사이클을 갔고, 소형 반등 사이클을 여러분 보고 그 다음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 또 보셔야 되는데, 이 사이클을 한 3번은 경험하셔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눈이 떠질 겁니다. 눈이 떠진다 그랬어요.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자, 그러나 어쨌든 저희 옆에 있으시면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방어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레버리지 쓰지 마라. 신용 쓰지 마라. 절대. 살아남으면 다음번에 기회 있는데 죽으면 기회가 없어진다. 그런 말씀 계속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 이걸 보면서 야, 미국 시장 진짜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어제 오늘에 이어서 계속되는 건데, 엔화가 약세된 상황에서 반등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엔화가 왜 이렇게 갑자기 137엔에서 131엔까지 급등을 했을까를 보면, 이번에 아마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가면서 사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죠. 그러면서 중국 위안도 상당히 약세가 됐고 미국 달러도 약세가 됐어요. 근데 이 이슈가 끝났잖아요. 이제 오늘 한국에 오시는 거죠. 한국에 오면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일단은 뭐 거기서 뭐 무력 시위를 하든 뭐를 하든 끝난 거잖아. 끝났는 상황에서 엔화가 어떻게 될 거냐 봤더니 바로 튀어요, 다시. 그래서 이번에 엔화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분위기는, 이번 일주일간의 분위기는 뭐냐면, 일본 엔화가 그래, 얘는 원래 안전자산의 대명사였어,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약세가 된다면 일본은 안전자산의 대명사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이게 약세가 되어서 다시 옛날의 약세 고점인 137엔을 돌파하면서 더 약세 138, 9, 140 이렇게 넘어간다면 일본의 엔화가 가졌던 확고부동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자, 달러 지수는 전에와 비슷합니다. 106.34에서 106.38. 유로화도 거의 똑같아요. 1.0165에서 1.016 이렇게 됐고요. 엔화는 전일 133.18에서 추가 약세되면서 133.99, 거의 134가 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위안은 6.775에서 6.761로 강세로 전환했고요. 원도 1415원에서 1308원대로 강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금리 상황도 살펴보죠. 금리 상황들. 어제 코피 터졌는데요. 어제 코피 터진 상황에서 약간 되돌렸습니다. 10년물이 2.748에서 2.706으로 되돌렸고요. 한 4bp 정도. 그 다음에 2년물은 3.063에서 3.069로 금리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격차는 35bp가 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야, 이거는 지금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채권 시장은 강력한 확신,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강력한 확신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 인사 발언들이 있었고요. 자, 기다리던 세인트루이스 연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올해 투표권이 있으신 분이고요. 우리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기 전에 전반적으로, 즉 헤드라인 물가뿐 아니라, 헤드라인은 그냥 CPI, 그 다음에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 등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은 음식료와 그 헤드라인 CPI에서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을 뺀 거죠. 그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 등에서 모든 것이 내려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우리가 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는지 여부를 얘기하기 전에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걸 봐야 한다.
확실히 그게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may be able to 아마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또 의심을 받아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1970년대하고는 틀릴 것이다. 우리는 경제 주체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것은 시장에서도 결국 물가는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다시 150bp, 1.5%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자, 그리고 다른 분들도 낮추지는 않고 있어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한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9월 기준금리 50bp 인상을 해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꺾이지 않는다면 75bp 인상을 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연준은 확고부당한 그런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페드와치 쪽에서 생각하는 9월의 금리 인상 폭은 이제 50bp가 이제 그 절반 근처로 내려오고 있고 반면에 75bp는 절반 근처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는데요. 공급관리자협회 ISM 7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6.7이 나왔습니다. 전월치 55.3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거는 서비스업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죠. 기준이 50이니까 하위 지수인 신규 수주와 고용이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 여전히 살았고 신규 수주 살았고,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거야. 아직 되게 분위기 좋다라는 것이죠. 유효 수요가 살아 있고 통화의 그 롤오버, 이걸 뭐라 그러지? 통화 승수, 통화가 잘 돌아간다면 미국 경기는 살아있는 것이 되겠죠. 거기에 금리가 올라서 수요가 일부 꺾여서 인플레이션이 죽고, 그다음 공급 쪽에서도 이렇게 무서워서 유가가 떨어지면 뭐 연준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채권 시장은 그걸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미국 상무부의 6월 공장재 수출 실적은 전월보다 2.0% 늘어나 5,552억 달러였습니다. 이전에는 1.8% 증가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늘어났고요. 예상치는 1.2% 증가였습니다. 반면에 S&P 글로벌 7월 서비스 PMI 확정치는 아까는 비제조업이요. 이것도 서비스업이었었는데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수치가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아까는 ISM 공급자관리협회고 이거는 공신력 있는 곳이죠. 이번에 S&P 글로벌의 7월 서비스 PMI 확정치는 47.3으로 50 언더로 나왔습니다. 2년 1개월 만에 위축 국면에 돌입을 했는데요. 야, 이게 누가 맞는 거냐?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주식장이 이렇게 파닥파닥 크게 오른 데에는 유가 떨어졌죠. ISM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잘 나왔죠. 경기 살아있는 걸로 보이죠. 기업 실적 괜찮죠. 요것들이 하모니 되면서 우리가 좀 잘못 봤네 하고 달려 이런 것인데, 지금 달리면 제 생각에는 9월까지 평화의 기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평화의 기간을 시장이 알고 있는 것 같고 이 평화의 기간을 이용하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9월 달에 평화의 기간을 모두를 상승으로 도배를 한다면 9월 달부터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네, 긴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오르면 긴축이 무섭지 않지만 주가가 올라오면 긴축이 될 때 긴축이 오는구나라는 고민을 시장에 하게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시장은 9월까지 우리를 압박할 세력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거기에 유가가 기름을 끼얹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